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흥행궁 여기에서 전시관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문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시흥행궁 전시관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흥행궁 전시관은 조선의 22번째 왕이 정조대왕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정조대왕께서 수원 화성에 가시다가 우리 여기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단지 뭐 단순하게 주무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과의 어떤 소통 공간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곳은 우리 금천구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흥행궁과 시흥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시흥행궁 복원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공간은 우리 금천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금천구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바로 이 삼국시대.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땅이다 그래서 인골로 현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리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오면 곡식이 잘 되는 땅이다. 그래서 곡양현.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 자, 금주인데 이 금자가 바로 지금 우리 금천구의 그 옥기 금자예요. 그래서 금주다 그러면 길게 뻗어 둘러지는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쭉 와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처음에는 금천현이 됐다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천하고 병합을 해요. 그래서 금과 현. 그 다음에 양천하고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금양현. 자, 다른 현들하고 이렇게 병합을 해놨더니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금천현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정조 임금 때 1795년에는 새로이 흥한다, 일어난다, 시작한다 이런 뜻의 시흥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는 시흥군이 되다가 자, 쭉 가서 이제 1963년에 드디어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는 구로구가 되고, 자, 95년 3월 1일 지금 현재 금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는 고구려 때부터 쭉 역사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고장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문화재단에서 오셨어요. 네, 자, 이쪽으로 쭉 들어오세요. 네. 아, 네. 자, 여기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정조대왕께서 수원에 있는 혈룡원을 참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가시는지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공간이에요. 정조대왕의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 한중록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도세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조대왕은 왕이 되셨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권도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원에다가 계획된 도시인 화성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자, 먼저 정조대왕은 화성을 짓기 전에 아버지의 묘소를 이제 수원으로 옮기면서 융성함을 드러낸다라는 뜻의 혈룡원으로 이름을 고쳐 불러요. 그리고 나서 화성을 짓습니다. 자, 1795년에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혈룡원을 참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시면서 원래는 우리 시흥로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길을 만들어요. 시흥로를 만들고 우리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을 가시겠죠.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 시흥로와 시흥행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보시면 비변사 등록이라고 비변사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한 거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비변사 등록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회의를 했냐. 자, 이 내용은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 과천에 가면 남태령길이라고 있어요. 이 남태령길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그런 회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따가 이제 시흥로 얘기할 때 제가 이 남태령길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정조대왕 실록, 그래서 정조대왕 때 사실을 기록한 책인데 지금 이게 지금 정조실록이에요.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시흥행궁을 지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하다못해 뭐 돈은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짓고 이런 자초지종들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지도는 1872년 고종 때 만들어진 시흥현 지도예요. 자 여기 위에가 이제 동쪽이 위쪽이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관악산, 그 다음에 여기 삼성산 쭉 있죠. 자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우리 호합산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거는 호암, 그래서 원래 호암산이었죠. 호암산이고 호압사예요. 이게 좀 서로 달라요.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호랑의 기운을 누른다 그래서 호압사가 세워진 거예요. 네. 자, 이 절 밑에 보면은 행궁이라고 지금 써져 있죠. 이 행궁이 바로 우리 시흥 행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궁, 그 다음에 객사, 사창 이런 글귀들이 있죠. 객사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머물던 숙소예요. 자, 사창이다 그러면 옛날에 세금으로 이제 곡식들을 다 걷어들였죠. 이런 곡식들을 쌓아놓은 창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시설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자,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곡, 신림, 봉천 어때요? 지금도 다 똑같은 지명이죠. 자, 여기가 이제 지금의 관악구가 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영등포도 보이고 여기 당산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의 영등포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광명도 보이고 철산리도 보이고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의 광명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안양리도 있어요. 안양리, 만안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의 안양시. 자, 우리 시흥현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큰 것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냐? 바로 행궁이 있는 이곳이겠죠. 자, 6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니까 지금 시흥오동이 되겠죠? 네. 자, 이걸 보셨으면 이제 여기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 시흥 행궁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기와장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복원을 해놨을까? 우리 환어행렬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병풍 8폭짜리 중에 한 폭에 해당하는 그 병풍의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 여기 시흥 이 행궁이 그림으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우리 군 읍지를 보면 이게 114칸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고, 자, 행궁이라고 하면 임금님이 궁궐을 떠나서 임시로 머무는 임시 궁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 가운데가 임금님이 정사를 돌봤어요. 그래서 정당.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시흥당. 그래서 임금님이 먹고 자고 쉬었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는 이제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내별당. 저기 끝에 있는 저것들은 이제 군인들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군영.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이제 임금님을 수행했던 그런 수행원들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행당이 되겠어요. 행당.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초가집이 보이시죠? 우리 기록에 보면 시흥당의 동쪽 담벼락에 수락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락관이에요. 이제 지금의 뭐 주방처럼 부엌처럼 음식을 여기서 만들었겠죠. 자, 우리 행궁 앞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천이 흐르고 있어요. 시흥천이 흘러가고 있고 앞에는 이렇게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홍살문도 있어요. 그림 속에 이게 지금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바로 우리 시흥 행궁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실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뭔가 그림이 지나가고 있죠. 자, 이거는 원행 정리 의궤도 속에 들어있는 반차도의 모습이에요. 자, 반차도라고 하면 이제 임금의 행렬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죠. 이 인원이 1779명이 그려져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들은 779필. 와, 이것도 많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포지션만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청계천 가면 그 타일로 벽화가 쫙 반차도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거의 6,4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인원은 6,000명이 훨씬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여기 시흥행궁에서 두 밤을 먹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으로 가다가 하룻밤 자고, 수원에서 돌아오다가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 인원들을 다 수용을 했으면 이쪽 근방에 여기 그 시흥호동 이 일대가 지금의 아마 핫플레이스예요. 굉장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수용할 인원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자, 이제 자리를 조금 옮겨볼게요. 네, 자, 쭉 오세요.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어행렬도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행사를 다 마치고 여기 우리 시흥로를 따라서 쭉 와요. 어디로 오냐? 우리 시흥행궁으로. 자, 우리 시흥행궁이 유일하게 이 그림 속에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다른 건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8폭짜리 병풍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만약에 병풍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시흥행궁이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 근방에서 다 먹고 자고 이틀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굉장하죠? 이런 거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다음 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우리 안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실감영사관, 그래서 요즘은 5G 시대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한어행렬도, 그 다음에 반차도를 이용해서 3D 형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우리 반차도의 그림은 그냥 평면으로만 그려져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실제로 행렬하는 인원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멋지죠?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감탄사라도 해주실 분이. 네, 자, 이 영상은 3분 정도 영상이 나오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자리를 옮겨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네, 제가 이쪽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저를 보시고, 자, 여기는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행행길, 아주 행복한 길이에요. 자, 1795년에 정조대왕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아버지 묘소를 참배를 가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동생 2명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 1795년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묘소에 혼자 이제 참배를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전에. 자, 그때는 어떻게 갔냐면 상덕궁을 출발해서, 여기는 우리가 아는 한강이에요. 자, 한강을 건널 때는 배다리라고 해서 배를 엮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강을 건너고 사당으로 해서 남태령 고개로 해서, 자, 이렇게 수원 화성을 다녔어요. 우리 아까 비변사 등록에서 남태령 고개 회의를 했죠. 왜 그랬냐? 이 고개가 굉장히 험했대요. 완전히 바위로 된 고개라 비만 오면 무조건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길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과천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맨날 나와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폐단이 좀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정조대왕은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험한 고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그랬죠. 편안하고 좋은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시흥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흥로를 만들어서 지나서 시흥행궁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화성으로 우리 이번에 정조능행차 보셨죠? 정조능행차가 바로 이거예요. 창덕궁 출발해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여기 화성까지 이 길을 재현을 하는 게 바로 정조능행차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 통 털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해서 능행차를 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만큼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시흥로를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많이 여기를 중심으로 발달이 돼요. 우리 19세기 이전에는 도로가 총 6개, 6대로였어요. 그런데 4개가 더 추가돼서 10대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서울에서 목포까지 일본 국도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시흥로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 처음에 우리 철도 깔았죠. 이 경부선 철도도 시흥로를 따라서 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흥로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년도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줬다. 우리 시흥로가.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금천구에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흥로의 중요성을. 멋지죠? 그게 바로 우리 금천구에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자리를 바꿔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 이거는 우리 아까 봤죠. 한어 행렬도 이 그림 속에 우리 시흥행궁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가마스 안에 우리 해경궁 혹시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자, 정조대왕이 잠시 이 행렬을 멈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미음다반을 바치기 위해서 잠시 행렬을 멈췄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여자들 가마를 타면 그 안에다가 묘관까지 다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마를 멈추니까 이렇게 천으로 둘러쳤어요. 그리고 원래는 정조대왕도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효심이 아까 굉장히 지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마를 타지 않고 어머니 가마 뒤에서 말을 타면서 어머니를 보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 위에, 자, 임금님이 얼굴이 보이나요? 모습이? 안 보이죠. 자, 왜냐? 임금님은 너무 위대하고 아무나 쳐다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만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임금님은 여기에 계신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 수레가 있죠. 수락가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움직이는 주방이에요. 음식물을 싣고 가서 이 막차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조대왕은 효심이 지극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어머니한테 직접 음식을 바쳤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하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감히 엎드려서 얼굴도 못 쳐다보죠. 그렇지만 정조대왕은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려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광이라고 해요. 임금님의 성덕을 바라본다, 또는 임금님의 행렬을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관광이라고 보고, 우리 그림 속을 딱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뭔가를 파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죠. 가만히 보면은 엿장수도 있고 떡장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지어서 이제 물건들을 먹는 것들, 음식들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왕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자, 이 그림이에요. 보세요. 어떤 선비가 뭔가 꾸러미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언을 연상을 한다. 그럼 도대체 상언이 뭐냐? 글씨를 아는 백성이 본인의 억울함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올려요. 상소문 올리듯이. 그러면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격쟁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아마 능행차 보셨으면은 그 격쟁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황극을. 특히나 이제 정조대왕은 그 왕에 있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10번도 넘는 능행차를 다니셨어요. 그럴 때마다 상언하고 격쟁을 공식적으로 다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건도 넘는 그런 민원들을 다 해결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소통의 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격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격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희수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여기에 지금 핑크색 이 부분이 바로 김희수 격쟁에 대해서 전부 다 써져 있어요. 김희수라는 사람은 흑산도 사는 사람이에요. 흑산도면 저기 전라도 어디 섬이죠. 그런데 당나무를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무는 우리 종이 만드는 나무죠. 이미 종이를 다 만들었어. 당나무가 없는데도 세금으로 막 바치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돈을 걷어서 막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폐단이 많다. 그래서 아무리 나주 이제 지방관원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직접 왕을 찾아가리라.
그래서 흑산도에서 배 타고 걸어서 한양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능행차하는 임금님을 만나서 꽹가리를 치면서 이제 호소를 했겠죠. 임금님이 다 들어줬어요. 전부 다 아예 세금을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김일수 격쟁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아는데, 하나는 김일수라는 사람의 용기가 대단했다. 우리가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못 옮긴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쫓아 올라갔죠. 용기가 대단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정말 하찮은 어디 섬에 사는 이 사람의 말도 다 귀 기울여서 해결을 해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임금님에 대한. 거기에 아주 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 모니터는 이제 KBS에서 이 김일수 격쟁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저도 이 당시에는 못 봤어요. 나중에 이거를 꼭 한번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아까 여기 입구에 시흥현 지도 보셨죠? 자, 원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보면은 시흥대로 있죠? 시흥대로가 시흥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시흥로가 독산리의 뒷산인 독산의 동쪽으로 단길을 이용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지도가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은 독산리가 여기 있어요. 독산리의 뒷산에 동쪽으로 난 길이니까 이 길이에요. 자, 임금님의 행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행궁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은 지금의 시흥대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길하고 가장 가까운 길이, 비슷한 길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여기 20m 도로. 우리 구로전하고 쪽에서 쭉 들어오죠. 그 길이 시흥로랑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의 시흥대로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시흥대로는 도시가 발달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길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여기는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 도대체 행궁이 지금의 어디일까? 몹시 궁금해하세요. 자, 우리 보면은 아까 여기 이거는 환호행렬도 그림이죠. 앞에는 홍살문이 이렇게 서 있고, 자, 이거는 수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돌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 다리거든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자, 행궁 앞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은 마을들이 형성이 됐어요. 자, 왼쪽 마을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기와집이 두 채가 있죠. 자, 앞에 이 집을 봤더니, 자, 이게 지금 문이죠. 앞에 대문. 대문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삼문에 빨간 기둥을 했고 기와를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는 국가시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대요. 아무리 높은 임금 이게 대감들도 이렇게 빨간 기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국가시설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여기 시흥현 지도를 딱 보니까 아까 행궁도 있었지만 그 옆에 객사하고 사창도 있었죠. 그래서 객사와 사창을 이 그림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놨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뒤에 나무를 봤더니 옛날에 우리 물가에는 수양버들, 버드나무를 되게 많이 심었죠. 이게 딱 봐도 축축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버드나무야. 그런데 딱 봤더니 객사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는 서로 나무가 서로 달라요. 자,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이 사람은 좌의정 대감이었어요. 이 좌의정인 최재공이 우리 여기 시흥현에 머물면서 시를 적었는데, 자, 행궁에 머문 지 몸은 외롭지 않지만 어쩌고, 자, 정문 앞엔 은행나무 한 그루라고 딱 명시를 해줬죠. 그래서 객사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은행나무구나.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911년도면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지적도예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진 이 부분은 국유지를 나타낸대요. 국유지는 나라 땅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행궁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나라 땅에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제일 크죠. 자, 여기에 이제 행궁이 왔을 것이다,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딱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길이 나와 있죠.
행궁에서부터 쭉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물이 지금 구불구불 흘러가는데 이게 지금 선이 많으니까, 자, 우리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1966년도에 찍은 항공 사진이에요. 하늘에서 찍었어요. 자, 여기가 아까 그 국유지예요. 국유지 앞에 이렇게 구불구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행궁 앞에는 이렇게 길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나 우리 여기 산호행렬도 그림이나 행궁 앞에 길이 나와 있고 이렇게 여기가 물이 흘러가고 있고 어때요? 이거랑 이거랑 같죠? 지금 방향만 틀리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사창하고 객사도 이것도 국가시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라 땅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국유지 옆에 이 파란 이 녹색 여기에 백사하고 사창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항공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은행나무 세 그루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죠. 그 세 그루가 여기 안에 여기 이게 다 들어온대요. 이 국유지 안에. 그래서 이 세 그루 중에 한 그루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은행나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는 1919년도. 19년도면 이때도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자, 19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예요. 자, 여기를 보면 이 녹색 앞에가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읍면사무소를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지도상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읍면사무소를 이게 지정을 할 때 관아가 있는 자리나 아니면 관아를 새로 수리를 하거나 이런 데다가 사무소를 설치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지금 건물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터만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터 앞에다가 사무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행궁이 있었던 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앞에가 이렇게 큰 길이 나와 있죠. 이 길이 바로 여기 아까 있는 이 길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은행나무로길. 여기 이 길이 그런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966년도에 찍은 항공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73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똑같은 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도가 많이 달라졌죠.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여기 보면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데 어때요? 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딱 물길을 바꿔놨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막 논들이 있는데 여기엔 드디어 이제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자, 70년대로 들어가면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겠지만 이쪽이 이제 드디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을 시키다 보니까 이 물도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에 국유지하고 국유지 사이에 이제 여기도 건물이 들어와요. 이 자리가 뭐냐면 지금의 까멜리아 자리예요. 여기가 국유지하고 국유지 사이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이거에 우리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까멜리아 자리고 그 다음에 73년에서 이제 81년으로 또 이제 시대가 좀 흘렀죠. 시간이. 자, 이제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듬성듬성한 이쪽 공간이 전부 다 지금처럼 빽빽하게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여기 보면 이 시흥천 여기 촌이 드디어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복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전부 다 해서 길을 만들어요. 지금의 금화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금화로가 복개천인 거 아시죠? 지금도 이제 그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어디로 나왔냐면 자, 형제학국. 여기 앞에 보면 형제학국 있죠? 은행나무 시장. 거기가 바로 시흥행궁에 입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조사 결과에 증거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시흥행궁 전시관을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 이번에 능행사 한 거, 이거는 19년도에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서울시랑 수원시랑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능행사를 해갖고 왔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조선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총동원돼서 능행사를 한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기념도 하고 또 알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시흥행궁에서 먹고 자고 이틀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 금천구에 있는 문화유산들
다들 아시죠? 네. 자, 여기는 이제 19년도에 모니터 화면들이고, 자, 이쪽에 지금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등록문화재로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집에 잘 찾아보세요. 옛날에 고서들 같은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게 합당하면은 등록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전망대에 가셔서, 행궁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오시면은 우리가 기록에 여기가 행궁이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학술조사를 할 당시에 추정지가 총 이렇게 3군데가 나왔어요. 자, 요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조사한 결과고, 자, 이렇게 2군데가 더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90 넘게 오래 사신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흥선대원군 별장터,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지금 거기 들렸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저기가 옛날에 아흔 기아집이 있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이 관하다, 여기가 행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우리 신도분해로 저기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장택산 별장터, 그래서 여기도 옛날에 관하가 있었다, 이것이 행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게 어딘가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장한 거, 우리가 이제 쭉 해서 나온 거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형제약국 보이시죠? 앞에 여기 밑에 형제약국, 그 다음에 그 옆에 은행나무 시장. 그래서 행궁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차 다니는 지금 서해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복개도로다. 지금 이제 금화로죠. 예, 밑에 물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안양선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은행나무 두 그루 있고, 물면 한 그루가 또 있죠. 그래서 은행나무 세 그루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털었을 때 여기 시흥행궁역이 입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전하고 알려주고 해서 여기가 진짜 이렇게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고 중요한 곳이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필히 여기 전시가 나서 이야기를 한번 가서 들어봐라,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